인구 감소와 청년 유출, 오랫동안 부산이 풀지 못한 해묵은 과제입니다. 그동안 정부와 지자체는 더 많은 사람이 지역에 정착하도록 다양한 정책을 추진해 왔습니다만 인구 감소의 흐름을 돌려 세우기에는 한계가 있었다는 평가도 나옵니다. 그런데 최근 이 흐름을 바꾸기 위해 이웃나라 일본을 비롯한 세계 각국에서 전혀 다른 접근법을 내놓고 있습니다. 관계 인구라고 들어보셨습니까? 과연 이 관계 인구가 새로운 시각이라는 그 지방 소멸의 위기에선 부산의 미래를 구할 해법이 될 수 있을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자, 관계 인구에 대해서 늘 말씀해 오신 장제국 동서대학교 총장과 함께 얘기 나눕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자, 관계인구다, 이런 개념들 충분히 이렇게 들을 수 있을 것 같고 뭔가 해볼 수 있을 것 같긴 한데 좀 낯설긴 하거든요. 좀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신다면요. 네, 관계인구라는 것은 아까 말씀하셨듯이 지역에 주민등록은 두고 있지 않지만은 지속적으로 방문하거나 체류하거나 또 교류를 하는 그래서 지역과 꾸준히 관계를 유지하는 인구를 관계인구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정책이 사람을 지역으로 이주시키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었다면은 관계인구 정책은 먼저 지역과 인연을 만들고 또 애정을 쌓아가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와서 살아라가 아니라 먼저 한번 경험을 해봐라 하는 그게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것이죠. 그 사람은 사실 좋은 경험을 가지고 있으면 그 지역을 다시 방문하게 되는 것이고 또 그러다 보면은 일자리를 찾고 또 정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관계인구는 정주인구를 만들어가는 하나의 과정이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뭔가 그럴듯해 보이고 할 수 있을 것 같기도 하고 그런데 그러면은 이제 말씀의 요는 정착하기 전에 관계부터 쌓아야 된다. 이런 말씀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사실 정착을 한다는 것은 일생일대에서 가장 중요한 결단을 내리는 것이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부산 시내에서 이사만 한다 하더라도 어떻게 보면 여러 가지 조건을 따져야 되고 또 사정을 또 고려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하물며 타지에서 부산으로 이동한다는 것은 상당히 큰 결단을 해야 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네네. 그래서 이 관계인구 정책이라는 것은 이러한 결단을 자연스럽게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그런 역할도 합니다. 예를 들어서 6개월이나 1년 정도 부산에 살면 거기서 인맥도 생길 수 있을 것이고 또 부산이 주는 여러 가지 이제 삶의 조건들을 검토를 해볼 수 있기 때문에 이 정착에 좀 자연스럽게 이어질 수 있는 그런 정책이라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예, 확실히 좀 새로운 개념인 것 같긴 한데 요즘 생활인구라는 말씀은 좀 우리 시청자 여러분도 들으셨을 것 같아요. 그래서 생활인구와 관계인구가 좀 다른 건지 지방 소멸 대응에 있어서는 어떤 의미를 갖는다고 보십니까? 생활인구나 관계인구는 비슷한 것이지만 강조점이 조금 다른 것 같습니다. 예. 생활인구는 관광이나 출장처럼 지역이 머무는 사람들의 규모를 측정하는 개념이고요. 관계인구는 그보다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지역과 얼마나 지속적인 관계를 맺고 있느냐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정책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한번 관광을 다녀가신 분들은 생활인구에 포함된다고 볼 수 있고 네. 매년 또 그분들이 그 계기로 해서 부산을 계속 재방문한다든지 또 여기서 여러 가지 기회를 찾는 그런 사람들을 연결된다면은 그것이 아마 관계인구라고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생활인구는 좀 관광에 포커스가 맞춰져 있다면 관계인구는 좀 더 포괄적으로 장기간에 수많은 이제 관계들 여기 와서 일을 해도 되고 관광을 해도 되고 뭔가 이제 학업을 해도 되고 여러 가지 의미를 담을 수 있다라고 그렇습니다. 좀 이해를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맞습니다. 네. 예. 일본이 대표적으로 좀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본의 수도권 대학생들이 지방에서 이제 공부하고 생활하도록 지원하는 정책을 펼치고 있는데 요게 이제 부산에도 적용할 만한 부분이 있을까에 대해서 말씀을 좀 많이 하시더라고요. 여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실까요? 네, 일본은 올해 도시와 지방의 연결을 통한 국내 유학 촉진 사업이라는 것을 만들어서 10억 엔을 투입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수도권에 재학하고 있는 학생들이 지방에 가서 지방에 있는 대학에 재학을 좀 하는 그런 경험을 할 수 있는 것을 지원하는 그런 제도입니다. 핵심은 학생들에게 지방에서 살아볼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주는 것이 핵심인데요. 네. 일부에서는 한 학기 살아본다고 해서 정착까지 이어지겠냐 하는 분들도 많이 계신데 물론 그렇습니다. 그렇지만은 중요한 것은 지방을 선택지로 한번 검토해 본다는 측면에서 새로운 가능성을 열어준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 많은 수도권에 있는 학생들은 지방에 산다는 것조차 생각해 본 적이 한 번도 없을 거거든요. 네. 근데 만약에 이런 제도가 도입이 된다면은
아마 지방에 대해서 관심을 좀 가지게 될 것이고 한번 살아볼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부산 같은 경우도 이러한 제도를 한번 도입을 해서 수도권에 재학 중인 학생들이 부산에 있는 대학에 한 학기 정도 또 1년 정도 재학을 하면서 수업도 받아보고 또 이 지역에 있는 사람들 만나보고 또 인턴십도 해보고 해서 관계를 형성을 한다면은 아마 부산도 살아보니까 참 좋더라 네네. 하는 것을 처음으로 알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그 졸업 후에 그 정착으로 이어진다든지 또 여러 가지 가능성이 열려 있다고 이렇게 열린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충분히 고려해 볼 만한 부분들이 있는 것 같긴 한데, 근데 이제 일각에서는 뭐 관광객, 체류 인구, 여기 다른 이름으로 부르는 것 아니냐, 뭐 이런 이야기들도 있더라고요. 실제로 지역의 인구 감소랄까요? 지역 경제에 얼마나 영향을 미친다고 보십니까? 네, 뭐 그런 지적이 있을 수가 있을 네,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은 그 관광객은 소비로 끝나는 수가 많지만 관계 인구는 관계가 새로운 경제 활동으로 이어진다는 점에서 좀 차이가 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부산과 좀 좋은 관계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면은 자녀를 또 부산을 유학 보낼 수도 있을 것이고 예. 재방문도 할 수 있을 것이고 또 은퇴 후에 부산에 가서 살아야겠다 이런 생각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 관광하고는 좀 다르죠. 관광은 일시적인 것이고 관계 인구는 좀 상당히 장기적인 관점에서 부산을 고려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부산에 꼭 살지 않더라도 부산을 응원하고 부산에 함께 하려는 사람들을 많이 외연을 확대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관광객이 단순히 자기가 좋아서 자기 지인들을 데려와서 뭔가 이렇게 체류하고 이런 것들이 아니라 좀 더 확장돼서 부산에 몸담고 있지 않아도 관광을 오지 않더라도 부산을 응원할 수 있는 여력이 있는 사람들까지 다 포함해서 관계 인구라고. 그래서 이제 부산도 굉장히 좀 많은 활동을 하고 있어요. 관광객뿐만 아니라 외국인 유학생 유치에도 노력을 하고 있고 워케이션 참가자들도 굉장히 많이 늘었고 이게 이제 지속적으로 좀 연결되면서 관계 인구가 될 수 있다고 보십니까? 그 부산을 찾는 모든 사람은 잠재 관계 인구라고 보시면 될 것 그렇겠죠. 같습니다. 예. 그래서 핵심은 관광객이나 이런 유학생들 또 워케이션 참가자들을 잠시 스쳐가는 사람으로 인식할 것인가 네네. 아니면은 이분들을 앞으로 계속 부산과 연결시키는 그런 자원으로 생각할 것인가의 관점의 차이가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스치고 지나가는 사람을 생각한다면은 아마 바가지 요금을 씌운다든지 네네. 또는 이제 불친절한 서비스를 해도 뭐 하는 경우도 있겠지만 그런 경험을 한 사람은 다시는 부산을 찾지 않게 되겠죠. 그래서 네. 관계가 끊어질 것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반대로 미래의 관계 인구라는 관점에서 이분들을 대한다면은 상당히 이분들에 대해서 부산의 매력을 보여주려고 노력할 것이고 또 아주 친절한 서비스를 한다든지 부산에 대한 잠재력에 대해 설명을 잘 할 수 있다고 보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나중에 그 관계가 지속이 되어서 창업이나 투자나 취업이나 정착으로 다 이어진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관계 인구는 행정만으로 만들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시민 한 사람 한 사람이 어떻게 부산 시민이 원팀이 되어서 네. 외부 사람들하고 관계를 계속해서 이어나가는 노력을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생각하기 때문에 우리 부산 시민 모두가 부산의 홍보대사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임해야 이런 것들이 가능해진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사실 그 도시의 이미지가 뭐 정말 좋죠. 자연도 있고 인프라도 잘 돼 있고 그런데 문제는 사람이 가서 뭔가 불친절함을 당한다거나, 그죠? 뭔가 좀 사람과의 관계에 있어서 뭐 바가지 요금을 한번 경험을 한다던가 이러면 이제 그 도시에 대해서 전체적인 흐름이 안 좋아지는데 그런 것까지 포함해서 좀 지속적으로 유지를 해야 된다라는 말씀. 그러면 매력적인 자산을 갖고서도 좀 왜 안 될까에 대한 질문을 한다면 가장 먼저 보완해야 될 점이랄까요? 어떤 취약점이 있을까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지금까지 정책이라는 것이 그 인구 감소가 되고 있으니까 네네. 정착을 시키는 사람을 많이 늘려야 된다. 그러니까 그렇죠. 주민 정착에 대한 얘기는 예. 참 많이 했죠. 그런 부분에 너무 관심을 가지고 있지만 네. 그것도 당연히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렇지만은 이제 관계 인구 부분을 좀 인식을 해서 이것도 하나의 방법이라는 것을 생각을 해서 추진해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그러면 결국은 이제 관계 인구도 일하고 배우고 머물 이유가 있어야 가능한 이야기인 것 같은데 부산이 가장 먼저 경쟁력을 키워야 할 분야 어디라고 보십니까? 저는 뭐 교육계에 있다 보니까 교육과도 관계 있는 부분이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부산에 이제 그 국내외 많은 학생들이 유입이 되는 현관 역할을 교육이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네. 특히 대학이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이 대학들에 와서 경험하고 있는 외지 사람들을
관계 인구로 엮어 나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4년 동안 또는 뭐 몇 년 동안 그 체류를 하면서 공부를 하는 동안 그냥 학업만 시키는 것이 아니라 부산의 좋은 점을 또 알리고 부산과 연계되는 것을 계속해서 메커니즘을 만들어 나가는 네네. 그런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대학의 역할이 중요하다 보고요. 또 이제 산업계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분들이 와서 인턴십 같은 것도 한번 해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든지, 그래서 부산에서의 자기의 어떤 인생의 기회를 한번 생각해보는 그런 것들이 가능해지도록 하기 위해서는 교육계와 산업계가 좀 원팀이 되어서 노력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앞서 이제 일본의 사례들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이어갔는데 그 에스토니아가 EU 국가 중에 하나인데 여기가 좀 특이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디지털 신분증을 뭐 이렇게 기업들에게 나눠주면서 이 레지던시라고 하나요? 그 국경 밖의 사람들과 경제적 관계를 계속 만들어내면서 그러면서 정말 많은 인구도 유입이 됐고 그리고 경제적으로도 굉장히 좀 풍요로워졌다. 뭐 이런 얘기가 있던데 그러니까 결국은 행정 문제가 거기에 동반돼야 되는데 이 부산형 관계 인구 전략은 그렇다면은 여기에서 배울 점이 어떤 게 있을까요? 그 에스토니아의 예를 우리가 보면은 우리가 가장 관심을 가지고 봐야 될 부분이 예. 국경 밖의 사람을 행정의 대상으로 삼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꼭 그 나라에 살지 않더라도 디지털 신분을 부여를 해서 네. 기업을 설립하고 세금을 내고 또 행정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그런 메커니즘을 만들었다는 데서 우리가 주목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부산도 이런 발상에 좀 전환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저는 부산과 조금이나 관계 있는 사람들에게 부산의 디지털 시민증 같은 것을 발부를 해서 그분들이 지속적으로 부산에 관련된 것을 하는데 관심을 가지고 또 참여를 할 수 있는 기회를 열어줘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면 부산을 방문하는 관광객이 호텔에 체크인할 때 네네. 부산에 관련된 여러 가지 뉴스레터라든지 또는 부산의 투자에 대한 우대 정책이라든지 이런 것을 지속적으로 제공을 해서 그분들이 관광만 하고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인생의 새로운 설계를 할 수 있는 그런 자료를 제공하는 것이 중요하고 연결시키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이런 디지털 신분증 같은 것도 또 발행해주면 상당히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행정적인 측면도 조금 보완이 돼야겠군요. 예, 굉장히. 그래서 관계를 그 사람의 기억에만 맡기는 것이 아니고 제도로 관리하는 것이 필요하다 생각해서 에스토니아에는 상당히 좋은 예라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네요.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게 이제 행정도 말씀해 주셨고 대학에 대한 말씀도 해주셨고 기업에 대한 말씀도 해주셨어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이제 요소들이 다 보완이 돼야 될 것 같은데 그렇다면 가장 먼저 지금 지역 사회가 시작해야 될 일이라면 어떤 걸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우리 부산이 좀 부산을 시민들이 스스로 세일즈맨이 돼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부산에 연관을 해서 부산에 많은 사람들이 와서 관계를 맺을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노력들을 우리 부산 시민들이 그런 생각을 가지고 실질적으로 좀 캠페인을 해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 생각합니다. 예, 부산 시민들이 그러면은 구체적으로 지금부터라도 뭐 어떻게 바꾸면 좋을까요? 그러니까 뭐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아주 일단은 뭐 부산에 와도 보니까 상당히 신선하더라든지 또 이제 친절하다든지 그다음에 또 실질적으로 좀 더 사회에 들여다 보니까 제도적인 측면에서도 부산에서 와서 살 만한 이유가 많이 있더라든지 그다음에 서울에 비해서 훨씬 더 집값도 싸고 여기 환경도 좋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런 부분을 그냥 관광으로 즐기는 것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삶의 어떤 그 일부로 될 수 있겠다는 가능성을 보여주는 것이 또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부산 시민들의 또 인식 변화도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사실 친절한 마음은 저희가 준비가 다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걸맞는 행정적인 여러 가지 여건들이 보다 좀 적극적으로 움직여야 되지 않을까 오늘 확실하게 말씀 중에 느끼게 되네요. 예,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장제국 동서대학교 총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자, 오늘 이야기의 핵심은 얼마나 많은 사람을 지역에 정착시키느냐보다 얼마나 많은 사람과 지역이 지속적으로 연결될 수 있느냐였습니다. 지방소멸시대 사람을 붙잡는 경쟁보다 사람과 연결되는 경쟁이 시작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오늘 함께 생각하게 됐습니다. 정주보다 관계라는 새로운 시각이 지방소멸시대 부산의 미래를 여는 또 하나의 해법이 될 수 있을지 앞으로 함께 지켜보겠습니다. 자, 시사포커스 인플러스 이번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다음 주에도 알찬 주제로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